유력한 대권 후보가 한밤중에 소속 정당에서 전격 제명되는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고들 이야기는요. 이 결정이 옳았나 틀렸나 뭐 이런 가치 판단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결정이 발표되고 또 수정되는 그 과정 자체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이번 일은 윤리위원회가 스스로 우리의 결정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의심을 만들어낸 아주 흥미로운 사례거든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라는 그 결론이 아니고요. 그 결론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뭐랄까 논리적으로 흔들렸는가 하는 점이죠. 그렇죠. 공식 결정문이 반나절도 안 돼서 두 번이나 수정되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잖아요.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리위가 처음 내세웠던 제명 사유부터 살펴봐야겠네요. 네,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계정이 당원 게시판에서 벌인 활동, 이걸 사실상 여론 조작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맞아요. 욕설이나 비속어가 섞인 글들이 있었는데 이게 딱 두 개의 IP 주소에서만 집중적으로 올라왔다? 아, 두 개의 IP에서요? 네. 그래서 이게 당의 정상적인 여론 수렴 기능을 방해했다? 이렇게 본 거죠. 업무방해 행위라고 판단했군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죠. 당의 공식 소통 창구를 마비시켰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윤리위가 새벽 1시가 넘어서 배포한 첫 결정문을 보면요. 아주 단정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문구였죠? 피조사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요. 와, 그건 거의 한동훈 대표가 직접 썼다고 본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요? 그렇죠. 제명이라는 초강수 징계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이걸 딱 제시한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9시간 만에 윤리위가 말을 완전히 뒤집거든요. 맞아요. 아침 10시쯤에 두 번째 입장을 내놓죠. 한 전 대표가 직접 작성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요. 네. 그러면서 긴급하게 작성하다 보니 오류가 있었다는 해명을 덧붙입니다. 핵심 근거가 오류였다는 건데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되죠.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안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는 첫 번째 균열인 거죠.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를 단순 실수였다고 하기엔 그 무게가 너무 크죠.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정말 드라마 같았어요. 불과 2시간 뒤에 정정 안내가 또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번엔 확인이 불가하다는 표현을 쏙 빼버리고요. 징계 대상자가 직접 작성했는지 타인이 명의를 도용했는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라고 문구를 다듬어요. 아, 미묘하지만 책임을 더 애매하게 만드는 변화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가 했다고 단정했다가 다음엔 우리는 모른다고 했다가 마지막엔 수사로 밝혀라며 공을 넘겨버리는 그야말로 책임 소재를 흐리는 과정의 연속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의심을 품게 되죠. 네. 혹시 제명이라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거기에 이유를 급하게 끼워 맞추려다 이런 소동이 벌어진 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요. 결국 징계의 타당성을 스스로 깎아내린 꼴이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선결론 후 이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조직이든 특히 공정성이 생명인 기구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 조직의 어떤 결정도 신뢰받기 어려워집니다.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거죠. 물론 한 전 대표 측의 입장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당연하죠.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적도 글을 쓴 적도 없다면서 의혹 자체를 100% 허위 사실이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무감사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네. 결국 이 사건은요,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이 어떻게 가려지든 간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조직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로 남을 겁니다. 과정의 중요성. 네, 우리가 어떤 결정을 신뢰하는 건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일관되었다는 믿음 때문이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이유가 계속 바뀐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어쩌면 옳은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닐까요?